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오랜 인연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나요? 만나면 늘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 매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모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자리, 이런 모임은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줄 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4이 된 김영수 어르신. 오래전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활발하게 만나며 지내셨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모임이 있었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으니 안 갈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임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가면 술 마시고 옛날 얘기만 반복하는데 난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모임을 안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 하겠지? 그날도 친구들을 만나러 갔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그렇듯 불평불만과 자랑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엉망이야.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나는 손자가 몇 명인데 다들 좋은 대학 갔어. 김영수 어르신은 자리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지겹다. 나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 모임을 끊을 용기가 있을까?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독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불평불만만 가득한 모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가 항상 세상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유, 요즘 뉴스 봤어?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 건강이 점점 나빠지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자식들은 부모한테 관심도 없어. 물론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는 자리라면 그 모임은 오히려 내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2.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 안 가면 서운해 할 텐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안 나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이 정말 즐겁나요? 아니면 단순히 오랜 인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이어온 관계라도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임에 나갔다가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경우라면 그 모임은 이미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과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모임. 이번에도 회비가 10만 원이라던데. 모임마다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안 가면 좀 그렇고 가자니 돈이 아깝고. 노년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임에 계속 나가고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서 쓰는 돈인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인가? 꼭 돈을 써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비싼 식당이 아니라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기, 카페에서 차 한 잔만 마시며 대화 나누기, 집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함께 시간 보내기.
이렇게 돈을 적게 쓰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모임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모임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3가지 모임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모임을 즐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모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제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횟수를 점점 줄여라. 가장 쉬운 방법은 참석하는 횟수를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모임이라면 2주에 한 번만 나가기. 매달 한 번씩 나가던 모임이라면 2달에 한 번 나가기.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요즘 바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임의 흐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긍정적인 핑계를 활용하라. 관계를 정리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핑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외출을 줄이고 있어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네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느라 요즘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새로운 도전 같은 이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너무 부정적이야. 나는 이제 이런 자리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계획하라.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시간 가지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모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게 됩니다. 4.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완전히 끊지는 마라.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언젠가는 다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을 그만두더라도 가끔은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죠? 모임 소식 들었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이런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필요할 때 다시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기보다는 거리만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노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관계를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복지관의 취미 교실, 공원의 산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는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모임을 안 나가면 너무 적적한 거 아닐까? 그래도 사람들 만나야 덜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꼭 외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볍게 운동을 하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이런 시간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년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 5가지와 외롭지 않은 인생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노년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 유형. 첫째,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노년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나누기 어려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인지입니다. 오랜 친구라도 만나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과 교류하세요. 이런 관계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둘째, 함께 성장하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노년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친구,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사람,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셋째,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없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연락도 없을까? 손주들 돌봐주느라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 이런 불만이 생기기 전에 가족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 손주를 봐주더라도 내 생활을 지키면서 하기.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이렇게 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지고 나 자신도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젊은 세대와의 교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이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젊은 세대와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손주들과 이야기하기,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지역 커뮤니티나 동아리에 참여하기, 이런 노력만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노년의 가장 외로운 순간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후배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외롭지 않은 인생을 만드는 법.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소통하라.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연락하세요.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이웃과 짧게라도 인사 나누기. 이 작은 습관이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하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배우기.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셋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인간관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생각과 태도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